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 안영준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결국 최종국까지 왔습니다. 지난 2국에서 커제 구단에게 안국현 8단이 패했어요. 네,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은 1국은 안국현 선수의 완승, 2국은 좀 커제 구단의 완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의 흐름을 가져가는 쪽이 이길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서로 한 판씩 주고받았습니다. 대국에 앞서 대회 정보와 함께 선수 비교표 살펴보시죠. 중앙일보와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합니다.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삼성화재 글로벌 캠퍼스에서 펼쳐집니다. 네, 16강전과 8강전은 단판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고요. 준결승과 결승은 3번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승 상금은 3억 원, 준우승 상금은 1억 원입니다. 안국현 8단은 렌샤오 그리고 탕웨이신 구단에게 승리를 해서 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커제 구단은 신진서, 세아라오 선수를 이기고 올라왔거든요. 지금 1대1, 딱 한 판에 모든 게 걸려 있습니다. 선수는 상대 전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승 1패, 커진 구단 기준이죠. 그러니까 이제 두 선수의 대국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번 결승전이 거의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대1로 결승에 지금 대등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한 판이기 때문에 서로 긴장감이 굉장히 클 거예요. 물론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는 커제 구단이 앞서지만 또 한 판 승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좀 안국현 선수가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국현 8단은 오늘 대국을 어떤 식으로 좀 풀어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두 선수의 스타일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스타일은 아니고 받아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상대로 하여금 좀 주도적으로 끌고 나오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두 선수 모두 유리한 바도 지키는 능력이 탁월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초반의 우위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승까지 딱 한 판입니다. 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삼성화재 글로벌 캠퍼스에서 지금 결승 3번기 벌어지고 있고요. 안국현 8단 입장하고 있습니다. 게시와 기록은 박지영 프로와 정현우 프로가 하고 있습니다. 커제 구단도 입장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저 가방 속이 좀 궁금해요. 뭐 들어있는지. 오늘 심판은 차승원 프로입니다. 두 선수 돌을 가리고 있고요. 네, 구단인 커제 구단이 이제 백도를 쥐었고요. 다음번에 만나면 안국현 구단이 돌을 쥐겠네요. 같이 이제 똑같은 구단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일단은 더 빠른 안국현 구단. 이제 2대5 끝나면은 이기든 지든 안국현 구단이 되거든요. 네. 기세 있게 착수를 하고 있고요. 본 적이 커제 구단과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저렇게 기합 넘치는 모습은 보기 드문 장면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3국이기 때문에 조금 기합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안국현 선수는 약간 긴장을 한 건지 약간 잠을 좀 못 설친 건지 평소 안국현 선수라면 잠을 설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얼핏 보기에 좀 삼삼의 형태가 등장을 한 것 같은데요. 요새는 안 나오면 이상하죠. 삼성화재배는 2시간 1분 5회가 주어집니다. 덤은 6집 반이고요. 안국현 8단의 흑번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시리즈 내내 이제 100번이 1국, 2국을 이겼기 때문에 100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일단 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100번을 좀 선호했던 이유가 포석을 좀 더 짜기가 편해서 이제 100번을 선호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두 선수의 기풍이 중요해요. 이제 흑번을 선호하는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데 자신감이 있고 그런 뭐 좀 공격적인 기풍의 기사가 흑번을 좀 선호하고요. 이제 커제 구단이나 안국현 8단 조금은 받아치는 유형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100번을 좀 더 선호합니다. 특히 커제 구단은 100번으로 엄청난 연승을 거뒀었잖아요. 네. 굉장히 100번의 자신감을 가진 선수입니다. 자, 역시 두 선수의 대국은 초반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1국과 2국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역시 초반에 우위를 가져간 쪽이 완승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뒀던 2국에서는 초반에 엉켜 선수가 좀 실수를 하면서 굉장히 무기력하게 패했거든요. 반대로 1국은 커제 구단이 초반에 실수를 하면서 엉켜 선수가 쉽게 이겼고요. 그렇다면 두 기사의 대결은 역시 초반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화점을 선택을 했는데 사실 중국 기사들이 소목을 좀 더 많이 두는 편이긴 한데요. 네, 오늘은 화점을 선택을 했어요. 아무래도 한국 선수들에 대한 좀 준비를 좀 커제 구단이 했을 것 같고요. 또 커제 구단이 또 굉장히 속깁하다 보니까 엉켄 선수는 오늘 시간 안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중국 선수들이 조금 더 빨리 두는 편인 거죠? 확실히 상대적으로 속기파, 그리고 특히 초속기파로 분류되는 기사들은 중국 기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네. 왜 그런지는 글쎄요. 제 생각에서는 각 국가별로 한 판의 무게를 좀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일본 기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국 기사들은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한국 기사들은 그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좀 문화적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같은 모양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일단 뭐 이런 모양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모양이고요. 역시 초반은 두 선수 모두 연구가 돼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근래 들어서 인공지능을 확인하지 않는 프로 기사는 거의 드물고요. 네. 거의 포석 연구는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양일 겁니다. 삼성화재배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글로벌 캠퍼스에서 진행이 되는데 역시 안국현 선수와 좀 친한 선수들이 같이 안국현 선수와 함께 대부도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초반 연구는 확실히 했을 것 같은데요. 초반 연구를 안 했다고 해도 평소에 엉현 선수가 늘 공부를 하잖아요. 네. 또 굉장히 자주 보실 텐데 이제 뭐 이 초반 모양, 특히 양화점에 대해서 모를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모양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주 둬봤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 뭐 방향은 역시 하변이겠죠. 지금은 하변일 때, 일단 뭐 옛날에 좌우동이면 가운데를 얘기를 많이 꺼냈었는데요. 네. 근래 들어서 좀 더 가까이 가는 것도 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점은 자체로 어느 정도 탄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세력보다는 그냥 계속 손을 빼는 그런 모양으로 진행될 때가 굉장히 많고요. 좀 가까이 간다는 것은 좌변 쪽에 있는 백돌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늘어준다면은 이제 이곳을 차지해서 흙이 좀 양쪽을 다 두는 느낌이 되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젖혀간다거나 해서 싸움이 되면은 멀리 있는 것보다는 뭐 가까이 있는 게 좀 더 도움이 된다? 네. 그런 느낌으로 좀 가까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좀 준다면요. 적극적으로 행마를 하는 수단이고요. 자, 어찌됐든 하변 쪽을 선택을 할 텐데요. 네, 요즘 트렌드처럼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일단 뭐 커제 구단 바둑을 보면 굉장히 트렌디합니다. 트렌디하고 최근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엉현 선수도 최근 모양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초반 포석은 요즘 가장 핫한 그런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안국현 8단도 국가대표실에서 훈련을 계속해서 소화를 하고 있고 이제 결승을 앞두고 공부를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공부도 공부지만 커제 구단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겠죠. 실제로 1국에서는 커제 구단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게 드러나는 대국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커제 구단이 끊어서 처리하는 것은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끊어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잡고요.
이렇게 됐는데 원래 이 모양의 흙이 이런 식으로 둬야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 흙돌이 있기 때문에 늘어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싸움이 벌어졌을 때 하변 쪽에 있는 흙돌이 좀 말을 하겠네요. 네, 그래서 커제 구단도 그럴 거면 굳이 끊을 필요 없다. 지금 흙이 끊는 것은 이어서 백이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두는 겁니다. 그럼에도 흙이 끄는 것은 백이 있고 끊었을 때 일단 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냥 먼저 끊으면은 백이 이곳을 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별거 없거든요. 위치가 오히려 안 좋아지기 때문에 네. 지금 쪽 하나 끊어두고 끊는 것은 아마 서로 좀 예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백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는 다 후수로 이쪽을 회돌이를 한 셈이 됐는데 지금은 좀 다르죠. 이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일단은 흙은 단수를 쳤기 때문에 백은 받아야 되고요. 이제 여기서 귀 쪽 흙을 잡는 것까지는 좀 예상이 되는데요. 뭐 흙은 그곳을 안 둘 순 없죠. 절대점입니다. 그래서 백은 여기서 획마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수로 잡았습니다. 아까랑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것은 이제 흙이 늘었을 때 백이 바로 여기를 둘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네. 먼저 이쪽을 움직이다가 나중에 둬도 되기 때문에 약간 모양이 좀 때에 따라 단수 치는 거를 선수로 쓸 수도 있고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쪽을 선택을 했고요. 받아주면 득이라는 거죠. 받아주면 자체로 좀 득인 모양입니다. 황현 선수는 가장 간명한 선택을 했네요. 여기서 만약에 백이 여기까지 밀고 들어오는 건 확실히 욕심입니다. 이제 이곳을 두면 다시 아까 모양과 똑같이 되고요. 네. 백은 아마 이쪽을 좀 주겠네요. 일감이라고 하면 역시 날일자겠죠? 그렇죠. 네, 날짜로 축이 왔습니다. 지금은 안 되기 때문에 날일자로 좀 가볍게 뛰어나왔고요. 흙은 한 점을 여기서 움직여야 할까요? 글쎄요, 그 판단이 굉장히 어렵네요. 뭐 이런 식으로 돌이 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기 이쪽을 받아라. 뭐 받아준다면은 좀 견제를 한 모양이죠.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고 바로 치받아서 움직이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다면 뛰어서 백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할 만하거든요. 네. 그럼 백은 아마도 이런 식으로 버려서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글쎄요. 이쪽을 백이 먼저 가는 것이 좋은 건지 좀 판단은 좀 어렵습니다. 흙은 한 점을 바로 움직일 수도 있고 좌상 쪽으로 이제 걸쳐서 가볍게 처리할 수도 있겠는데요. 백은 좀 가볍게 처리를 하겠죠. 네, 일단 안현 선수가 움직인 만큼 커제 구단은 간명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혹시 두 선수의 기풍을 보면 초반부터 어려운 모양이 나오진 않아요. 일단 좀 낯설은 모양이 나올 수는 있어도 복잡하게 이끌어가는 스타일들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세돌 구단이 앞에 있다면 뭐 바둑이 서로 뭐가 뭔지 모르는 어지러운 싸움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았겠지만 두 선수의 기풍은 역시 좀 비슷한 구석이 있어요. 또 안현 선수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대 구단과 좀 비슷한 기풍이라고 생각을 한다. 서로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잘 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국현 팔단은 이제 실력적인 부분도 뛰어나지만 이제 멘탈 관리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잖아요. 좋은 점수 그 이상이죠. 그러니까 뭐 농담 삼아 얘기하면은 이거는 뭐 과장 표현이 좀 있습니다만 실력 대비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는 기사. 아, 네. 뭐 이런 농담까지 할 정도로 이제 실력이라는 거는 단순 대국 기량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물론 당연히 이런 정신적인 부분도 실력에 감안되는 게 맞는데 그걸 떼어놓고 뭐 연습 바둑이라든가 이런 대국 내용을 봤을 때 안현 선수는 뭐 그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아닌데 성적은
항상 좋은 거죠. 특히나 큰 승부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특히 이번 삼성화재배 중국 기사들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8강에서 렌샤오 선수도 그 당시 중국 랭킹 2위였고요. 네, 특히 탕웨이싱 구단이 삼성화재배에서 굉장히 잘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탕웨이싱을 상대로 2대0을 격파하면서 양편의 이름을 확실히 알리고 있는 이번 시즌이고요. 사실 안국현 8단에 대한 평가는 동료 기사들부터도 좀 달라진 걸 많이 느꼈는데 이제 그전에는 좀 실력보다는 멘탈 쪽이 강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면 요새는 바둑이 좀 더 세졌다, 강해졌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강한 상대들과 큰 승부를 하고 그 큰 승부를 준비하면서 많은 훈련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실력은 따라서 좀 좋아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준비한 것도 준비한 거지만 본인이 얼마나 자신감이 붙었겠습니까? 본인의 기량에 대한 자신감이 붙는 순간 그 순간 이미 그 전에 앙편과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뭐 프로 기사들이 프로 입단대회를 다 통과를 했지만 입단만 하면은 기량이 확 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자신감이란 부분은 바둑에 있어서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번 삼성화재를 통해서 앙현 선수가 굉장히 많은 자신감을 얻었을 것 같고요. 그 자신감이 오늘도 승리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백이 걸쳤는데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양걸침을 당하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만 굳힌 자리에 걸치는 모양도 많이 나와요. 네, 커제 구단이 이곳을 걸쳐간 것은 뭐 이렇게 바로 공격하는 것은 뭐 자기 스타일도 아니고 잘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손을 돌린 거고요. 앙현 선수 입장에서도 그냥 받아주기에는 좀 기분이 안 좋은 것이 받아주면 붙이고 이곳을 두면 백의 모양이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요. 네, 그리고 여기 날짜가 백이 날짜가 와 있기 때문에 값어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손을 빼는 선택을 했고요. 지금 커제 구단은 정말 쉽고 간명하게 깔끔하게 바둑을 좀 이끌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앙현 선수도 불만은 없을 거예요. 이런 식의 흐름이. 바둑이 요즘 바둑보다는 좀 간명하게 처리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리즈 내내 그 결승전 시리즈 내내 반복되는 모습이긴 한데요. 두 선수가 어려운 수를 못 둬서 안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서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금형 자체가 좀 성립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걸 좋아하는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좀 손해를 본다거나 좀 불리해 보이는 싸움이라도 좀 걸어가면서 상대로 하여금 전투로 좀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 앉아있는 두 기사 앙현 선수와 커제 선수는 절대 무리해서 끌어들이지는 않거든요. 서로 자기가 잘 두는 바둑으로 이끌어가는 게 이제 보통인데 이 두 선수는 좀 간명하게 판을 꾸려나가는 거를 장기로 하고 있는 선수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둑이 간명해지죠.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처음부터 막 전투가 펼쳐지고 뭐 그런 느낌들은 좀 안 나와요. 그래도 좀 관전하기에 깔끔한 바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양적인 부분으로는 공부할 게 굉장히 많은 굉장히 모범적인 모양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 바둑만 해도 벌써부터 여기 정석도 나왔고요. 여기도 아까 굉장히 백이 간명하게 처리를 했었거든요. 판 전체적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한 10년 전 기준으로 치면은 모범포석에 좀 들어갈 만한 바둑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우상기 쪽도 백이 3-3으로 들어가서 좀 간단하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흑이 한 수를 더 받아야 할 텐데 이 다음에 가장 큰 곳은 어느 쪽이 될까요? 이곳을 하나 끊어둬야겠죠. 이곳을 하나 끊어서 잡아두고 싶고요. 왜냐면 이제 백이 이곳을 이어버리면 이 돌이 이제 세력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오히려 곰마에 가깝고 또 넘어가는 맛이 있어서 빠져서 둬야 되는데 좀 백이 운신이 좀 편하죠. 그래서 흑 입장에서는 하나 끊어두고 싶고요. 백은 이곳을 벌리는 것도 작은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판이 넓은 데 많은데 이게 왜 크냐 하면은 손을 뺐을 때 흑이 다가오면 선수예요. 그러니까 백이 또 손을 빼면 치중 가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네, 뭐 막는 것은 이게 안 되죠.
이 모양이 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모양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백이 이곳을 결국은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받을 때 뭐 치받거나 마늘모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텐데 선수로 좀 당한 모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백이 이곳을 벌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곳은 잡아두어야 하고요. 이 바둑의 초점은 하변의 흙 모양, 그리고 좌변의 모양이 어느 정도 커지느냐, 이게 변수로 보이거든요. 두 선수 모두 안 두고는 있지만 그 자리들이 좀 중요하다고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나를자를 달렸는데요. 요즘 나를자 달리는 수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제가 그 말 하려고 했는데 뺏겼어요. 지금 멘트를 먼저 하셔서 뺏겼는데, 이제 날짜를 둔 것은 지금 평소처럼 붙여서 치는 것은 좌변이 커지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지금 붙이면 이제 글쎄요, 젖혀서 싸울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붙여가면서 싸우면은 아까보다는 훨씬 흙이 할만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선택을 했고요. 만약에 백이 이런 식으로 둬준다면은 이거는 좀 흙이 좀 득을 받죠. 아까 백이 밀고 또 손을 뺄 수 있었던 거와 다르게 흙이 또 먼저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약간 이득입니다. 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할지. 근데 거기까지 맥락은 이겁니다. 이 모두 때 붙여서 이렇게 처리되면은 백이 깔끔히 막았다는 겁니다. 선수로 처리를 했어요. 네, 백이. 근데 이걸 누가 받아줄까요? 그러니까 좀 욕심 같은 느낌이에요. 흙이 아마 뛰어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한 점 뚫리는 건 아프지만 중앙으로 나온 자리도 충분히 값어치가 있거든요. 네. 이걸 받아주는 프로기타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또 뛰어나왔고 백은 어깨 짚은 이상 차단은 해야겠죠? 네, 이제는 또 백도 절대죠. 이런 데 뒀다가는 흙이 이런 데 밀어 처리하게 되면 이 한 점이 아주 이상해집니다. 좀 무거워지겠어요. 무거워진 것도 무거워진 거지만 역시 이 한 칸을 뛰게 해준 게 큰 죄가 되죠. 이거는 좀 이상합니다. 예상대로 돌파를 했고요. 흙도 뭐 중앙을 먼저 삭감하기 앞서서 먼저 자신의 안위를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이제서 백이 지키면은 사실 날짜도 굉장히 큰 자리거든요. 네. 이러면 몇 점 안 나요. 그러니까 백도 이쪽 모양을 키우려면은 이런 데를 막을 텐데요. 그 다음에 삭감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좌변을 흙이 좀 쉽게 견제하는 흐름 같거든요. 뭐 아직까지는 유불리를 나누기에는 서로 실수가 없지만 글쎄요, 흙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쪽도 중앙 쪽에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떨까요? 저수의 의미는 역시 이곳을 좀 끊어지는 모양을 좀 신경을 쓴 거죠. 네, 그리고 여기를 받아주면은 그래서 조금 보완이 됐으니까 더 삭감이 갈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로 보이는데요. 지금 두 선수는 좌상 쪽을 계속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역시 좀 하변 쪽은 계속해서 좀 노려보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두 선수가 이제 상변, 좌변 일대가 정리가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둔 다음 사람이 무조건 하변으로 돌이 갈 텐데요. 이거 붙이는 거 보니까 역시 두 선수의 기풍이 좀 느껴지네요. 간명한 처리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뒷맛이 좀 남아있어서 결정하는 걸 싫어하는 기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영칸 선수는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붙였고요. 커제 구단도 그때는 뭐 반발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받아줬습니다. 눈목자까지 뒀어요.
결국 붙인 수는 눈목자까지 가고 싶어서 둔 거네요. 예를 들어 또 붙여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끊어갔을 때 여기 돌이 있고 없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식의 싸움은 흑이 할만합니다. 네. 그래서 안경 선수는 여기까지 가고 싶어서 약간은 악수지만 이 선택을 했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 행만은 괜찮아 보이네요. 배워둘 만한 수법입니다. 당장은 이 한 점을 깔끔하게 잡히는 것에서 소실 같지만 이거는 뭐 크지 않다. 그리고 이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엉켄 선수가 판단을 했네요. 백이 끊어갈 수 없다면은 저수는 좀 성공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죠? 네, 여기까지 진행은 특히 좌상 쪽 싸움은 흑이 선수로 잘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받아준다면 하변으로 돌이 가겠죠. 네, 백도 간결하게 받아두었고요. 역시 좀 하변 쪽이 얼만큼 성장을 하느냐. 그게 이 바둑의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얼추 이제 포석은 정리가 되고 좀 중반전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좀 어떨까요? 특별히 서로의 실수가 없었기 때문에 누가 좋다 나쁘다 나누긴 조금 어려운데요. 여기 하변 모양이 어느 정도 집이 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백은 다 확정가예요. 여기도 돌파가 안 된다고 보면은 한 20집, 한 25집, 한 50집이 두텁네요. 백집 50집 확실히 두텁습니다. 흑은 여기랑 여기 합쳐서 10집밖에 안 되니까 여기 한 20집. 여기 이 모양에서 한 30집가량을 낼 수 있느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저 친수는 끊어도 됩니다. 뭐 단수 친다고 수가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차단을 해놓고 이쪽으로 삭감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아요. 이 두 점도 사실상 잡힌 거와 같은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한 30집은 나겠네요. 그러면 요 선을 제외하고 여기서 20집이 난다면은 흑이 괜찮은 형세. 그 안쪽으로 백이 줄일 수 있다면 백이 괜찮은 형세. 굉장히 어렵네요, 서로 바둑이. 지금부터 시작의 느낌입니다. 지금까지는 서로 잘 어울린 그런 진행이고요. 역시 백은 하변 쪽을 좀 타개를 하러 올 텐데요. 좀 깊게 들어오기는 부담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를 깊게 들어왔다가는 이런 데 붙이는 게 선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씌워가면 이 모양 자체가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네, 백이 좀 탈출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삭감선으로 본다면은 요 끝의 선과 그리고 요 끝의 선을 연결하는 선분, 요 중간 정도가 적당해 보이거든요. 근데 삭감을 하실 때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요 끝의 선과 끝의 선의 가운데쯤에 들어가면은 보통 크게 위험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이런데 흑돌이 있다면 이 선이라고 해도 좀 위험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이쪽에 흑돌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삭감한다면 이 정도겠네요. 역시 예상대로 궁스러웠고 허재 구단도 선을 긋고 들어간 건가요? 선을 긋고 들어갔겠죠. 이곳을 젖힐 때부터 아마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좀 젖혀놓은 수는 흠집을 하나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흙이 이런 식으로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젖혔을 때 네. 여기를 안 두고요. 미리 좀 결정을 한 건데요. 득인지 아닌지는 좀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오히려 보태주는 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흙도 뭐 더 공격을 하다가는 백이 오히려 안에서 살자고 했을 때 사실 잡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나 받아두고 만약에 도망간다면은 흑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데 젖혀 있고 이렇게 처리되면은 질이 많이 났죠. 여기가 뭐 이제 20집 이상 말씀해 주셨는데 훨씬 더 낫죠. 한 55집이 나면 이 정도는 흑이 괜찮습니다. 백도 여기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지
집으로는 손해보기 싫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의미가 굉장히 많은 수법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흙이 나중에 붙여서 활용하는 뒷맛도 제압을 했고 많이 없앴고요. 네. 왜냐면 붙이는 때 받아줬을 때 문제는 흙이 젖히고 나중에 차단하러 갈 수도 있고 이어만 줘도 사실 집으로 받아줘야 되는 모양이니까요. 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젖혀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자리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다음번에 추후에 역시 이곳을 붙여가는 뒷맛을 좀 보고 있어요. 이런 젖혀있는 자리는 단순히 끝내기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큰 영향을 주는 두터운 자리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흙이 이걸 받아줄 수는 없으니까 이래놓고 이렇게 이쪽 어딘가를 좀 두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크게 좀 포위망을 설치한다면 날일자나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건 도망치면 사실 잡을 자신은 없거든요. 네. 잡힐 모양도 아니고요. 그러면은 흙이 먼저 이런 곳을 씌우고 만약에 도망간다면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백이 이어주는 것까지는 좀 권리의 자리고요. 네, 역시 씌워서 백도를 공략을 했습니다. 지금 저도를 좀 살려나오는 건 어떨까요? 크게 주문이죠. 이런 식으로 두면은 뭐 아까 한 칸도 있었으면 날 1차 두는 것도 괜찮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끊는 수는 그냥 쓱쓱. 이건 뭐 이 두 점 위에 잡혀버리면은 여기 집이 늘어나도 안 되죠, 백이. 네, 좀 크게 들어갔어요. 이런 걸 좀 자연스러운 좀 흐름으로 보죠. 백도를 이쪽으로 끌고 들어오면서 흙이 이쪽에 활용하는 전략. 백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처리하는 방법이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근데 지금 좀 크게 들어갔죠. 그러면은 제가 백이라면 이런 데 하나 붙여보고 버틴다면 바로 움직여도 사실 흙이 모양이 좋지가 않거든요. 네,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아준다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왜냐면 다시 지켜주면 결과적으로는 나왔는데 이곳을 지킨 꼴이 되거든요. 네. 물론 약간 백이 보태주긴 했습니다만 거제구단도 역시 그쪽의 맛이 노리는 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저차 이었을 때. 그곳을 두고 싶어서 좀 젖혀서 이어서 튼튼하게 처리를 했는데요. 흙도 역시 넘겨주죠. 빠져서 싸우는 것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백이 편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바로 넘네요. 지금 바로 넘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약간 놀랐다는 거는 흙이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기세는 잊고 싶진 않아요. 일단 손을 좀 돌리고 싶은가요? 네네. 왜냐면 이으면은 백이 이 한 점을 살리지 않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테고요. 네. 여기도 뒷맛이 좀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이쪽이 좀 활용당하는 것도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당하고 이쪽도 당하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해 오면은 사실 뭐 집은 큽니다만 거의 한 60점 났지만 이런데 당한 게 많아서 결과적으로 여기도 백집도 많이 날 테고요. 이거는 집을 지었지만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뭐 지금은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다음에 끊어진 수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백은 받아준다면은 흙은 손해가 없는 교환이겠죠? 네,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득을 보려고 하면은 글쎄요, 붙여가는 것도 가능해 보이고요. 이렇게 끊었다가는 이쪽이 관통당해서 이 진행은 백이 좀 곤란하겠어요. 너무 많이 돌봤죠. 이 한 점과 이 석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백은 있는 한 수로 보입니다. 백도 이어준다면은 흙은
이득인 교환이 되었고요. 역시 좀 하변 쪽은 받아주지 않고 좀 손을 돌릴 텐데요. 네, 말씀해주셨던 이제 백으로 당하는 자리가 오히려 지금 흑이 처리를 했거든요. 그 자리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 좋은 자리입니다. 왜냐면 이제는 흑의 발전성이 여기까지 놓으면 이쪽 우변도 굉장히 크게 불어나요. 네, 지금 중앙 쪽에서 전부 연결이 되었어요. 친수는 저는 별로 찬성하고 싶지 않네요. 좀 욕심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커제 구단의 스타일인 건 아는데 이런 쪽을 먼저 두는 게 좀 순리대로 가는 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 아주 큰 손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좀 기분이 조금은 흑이 괜찮아 보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이게 다 뚫리면 몇 집 안 난 것 같긴 하지만 중앙에 제법 붙었고 이 중앙이 두터워진 건 역시 나머지 싸움에도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 젖힌 것도 결국 보태주는 그런 흐름이 됐잖아요. 결국 조금 악수가 되었고요. 지금 하변 쪽, 하중앙 쪽 처리는 흑도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하중앙 쪽의 진행은 제 생각은 흑이 잘 됐습니다. 흐름이 괜찮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만 판단한다면 두 선수의 이름표를 딱 떼면은 글쎄요, 흑을 잡는 기사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는 이제 추후라고 하기는 바로겠네요. 이렇게 살리는 수가 있어요. 여기에 백돌이 없다면은 이 선으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네. 이 선을 끼는 것은 별로 좋지 않거든요. 하지만 여기 백돌이 있다면 얘기가 완전 다르죠. 오히려 백의 자세가 아주 좋습니다. 흑도 백을 차단을 하든가 아니면은 지금 지켜둬야 할 텐데요. 네, 지켜두었습니다. 지금 저 교환은 어떨까요? 아마 커제 구단은 여기 날짜를 두고는 싶은데 밀었을 때 밀리는 게 싫었던 거예요. 네. 그 타이밍에 한 칸 떼면 그때는 여기 안 받아줄 테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괴롭힐 테니까 그게 싫어서 먼저 교환을 한 것 같고요. 이제 넘어갈 것 같아요. 넘어갔을 때 흑이 밀면 호구 치는 자세가 괜찮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림을 좀 그리면서 이곳을 먼저 선수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젠 넘어가야 됩니다. 반대로 여기 흑이 와서 차단나가면 이 한 점도 아주 이상해져요. 네. 백이 넘어간다면은 흑도 좀 중앙 쪽을 계속해서 둘까요? 아니면은 손을 돌릴까요? 이제는 저는 아까부터 이렇게 백이 여기에 왜 안 두는지 좀 궁금한데요. 아마 손을 뺄까 못 뒀던 것 같아요. 이 자리도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왜냐면 이 자리가 오면은 중앙 흑집도 안 날 뿐더러 이쪽이 좀 신경이 쓰이죠, 흑이. 또 사실 저 눈목자의 간격이 그렇게 튼튼한 모양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약점은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 자리 흑이 차지했습니다. 이제는 좌상 쪽 눈목자는 좀 걱정을 덜어도 되겠어요. 그렇죠. 오히려 중앙에 흑집이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돌 한 수 한 수에 따라서 서로의 두터움에 그 힘이 차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두터움을 지켜내는 사람이 좀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그 미묘한 차이, 그거에 따라 좀 승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바둑이 어려워요. 흑이 조금 편한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부터 흑으로 둬서 이겨라 하면 정말 어려운 미션일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서로 어렵다. 그리고 보고 두 선수도 그렇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커제 구단의 100번을 조금 경계를 했었는데 지금까지의 진행은 지금 안국현 발단도 굉장히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초반에 먼저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커제 구단의 간명한 정리에 불리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뭐 커제구단이 여러 차례 감명하게 처리를 했습니다만 평소에는 오히려 흑 쪽에 손을 좀 들어주고 싶거든요. 중후반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안국현 선수의 좀 장기인 멘탈이나 후반 이런 것들이 좀 빛을 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의 변수라면 역시 시간. 지금 커제구단이 굉장히 빠르게 두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화재배가 2시간짜리 세계대회잖아요. 네. 세계대회 기준으로 굉장히 짧은 제한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적 압박을 좀 느낄 수밖에 없어요. 물론 3시간 바둑 두다 40초로 바로 이어지는 LG배 같은 경우에는 초읽기에 몰리면 바로 실수가 좀 쏟아지는 경향들이 있고요. 삼성화재배는 2시간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지는데요. 그래도 40초와 1분은 좀 차이가 많이 나겠죠? 확실히 차이가 있죠. 그 20초가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프로기사한테 20초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래도 사실 2시간을 쓰다가 1분 초읽기 몰리면은 정신은 없는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많은 초읽기를 경험하셨잖아요. 아, 그럴까요? 저는 사실 제가 시간 길면 초읽기 잘 안 몰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초읽기에 그 돌입하는 그 순간이 좀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흐름상으로 생각을 좀 길게 하다가 갑자기 짧게 끊어야 되기 때문에 좀 혼란이 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초읽기를 안 몰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전에 바둑을 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지금 안국현 팔단은 그래도 2시간 바둑 그리고 초읽기 경험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안현 선수는 거의 2시간짜리는 매판 초읽기에 몰렸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좀 신중한 편이고요. 반면에 커제구단은 글쎄요. 아무리 중요한 대국이라도 초읽기 잘 안 몰리는 것 같거든요. 좀 빠르게 대국을 진행시키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초읽기에 몰리더라도 거의 승부 결판이 난 직후 서로의 승부가 좀 정해진 다음에 몰리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같은 초읽기라면 안현 선수가 좀 더 유리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좀 상변 쪽을 끊어갔어요, 백이. 그러니까 이 끊어가는 뒷맛은 계속 있었어요. 그럼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것은 역시 따로 살 수가 있고요. 또 여기가 백이 단수 치지 않으면은 흑이 알기 쉽게 사는 모양이기 때문에 뭐 너무 쉽게 살았죠. 백도 하나 더 둬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을 뭐 단수 친다거나 해서 둬야 될 것 같은데 뭐 이 돌이 공격당할 말은 아니니까 좀 신경 안 썼고요. 물론 백돌이 여기 먼저 오고 뭐 이렇게 받아져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좀 많이 얘기가 달랐을 텐데요. 네. 지금은 흑돌이 먼저 와 있기 때문에 크게 공격당할 모양은 아닙니다. 네, 역시 백도 그 자리 받아두었는데 흑은 손을 돌리기는 좀 어려울까요? 지금 뭐 손 돌리고 큰 자리 큰 자리라면 역시 이곳이 있죠. 네, 하변 쪽. 정말 너무 두고 싶은데 이거 뒀다가는 약간 독이 든 성배가 될 수가 있죠. 왜냐면 먼저 공격을 당하기 시작하면 판의 주도권이 완전히 백조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소탐 대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쪽 백이 두터워지면 이런 쪽도 백이 막 장난을 속칭 좀 괴롭힘을 시도할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면 이쪽이 두터워져 있기 때문에 흑에 차단하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하지만 흑이 좀 이쪽을 견고하게 지켜준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쪽에 돌이 와 있다면은 백이 이런 쪽에 두는 게 사실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차단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좌상 쪽을 지켜주는 수는 보강 이상의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 곳을 보강한다고 해서 그곳만 신경 쓰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가 단단해진다면, 두터워진다면은 전체적으로 이 판 전체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판단을 하고 지키는 선택을 프로기사들은 합니다. 네, 눈목자로 지켰습니다. 눈목자 아니면 두 칸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보면 두 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와 요걸 연결을 하면서 여기도 좀 집을 지을 생각이 있다. 여기는 좀 얇아 보이지만
묘하게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차단이 안 돼요. 그냥 묘한 행만을 했네요. 아, 네, 역시 좀 하변 쪽은 계속해서 두고 싶었던 자리고요. 아주 크죠. 선수 끝내기라고 봐야 돼요. 손을 빼면은 이런 데 붙여가면서 뭐 이쪽 집이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이곳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요. 이런 모양은 이렇게 받는 게 여기 아니면은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날짜가 좀 더 깔끔해 보이긴 하네요. 다음에 붙인다고 해도 별다른 수법이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지켜준 다음에 날짜로 받아줄 수 있고, 이곳을 받게 되면은 흙집도 어느 정도 윤곽이 다 그려졌습니다. 특히 아까보다는 여기가 좀 줄어들었지만 여기가 6집, 여기도 집이 좀 백이 두면서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한 10집 정도로 봤는데 15집에 약간의 두툼함이 더 생겼기 때문에 좌부터 이어지는 흙집이 좀 줄었다고 해도 흙이 나쁜 형태로 보이진 않습니다. 여전히 굉장히 미세한 흐름인데요. 그리고 좌부터 시작된 흙집도 한 50집가량 결코 적지 않게 났네요. 물론 백도 좌우하가 많이 늘었죠. 20집이 났고요. 결국 다시 중앙 쪽에 얼만큼 집이 생기느냐, 그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백이 지금 좀 넓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보통이라면 날짜에서 이곳을 날짜를 지키는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는 별로 괜찮지 않다라고 본 것 같아요. 커제 구단이. 뭐 지금 붙인다면 역시 젖히고 늘어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 칸이라도 더 가겠다라는 의지고요. 이제 문제는 이런 쪽이 선수잖아요. 네. 이쪽 그 뒷맛이 좀 신경 쓰일 수도 있겠어요. 백도 연결고리가 확실하진 않은데요. 지금까지의 형세는 그럼 흙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백도 좀 버티는 흐름이고요. 흙도 여기서 물러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버티는 흐름. 그러니까 흙이 약간은 좋아 보이지만 아직까지 뭐 승부를 알 수는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앞으로의 타계가 또 중요할 텐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 결승 최종국입니다. 자, 이 한 판으로 우승자가 가려질 텐데요.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인데요. 2억 원짜리 한 판은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진짜 긴장해서 손이 안 나갈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두고 있는 두 선수는 그걸 잊었을 겁니다. 이 판. 대국에 집중을 하다 보면 좀 그런 생각을 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떨까요? 아직 저는 그런 큰 바둑을 둬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들으면 제 동생인 안성준 선수한테 들어봐도 어느 시점 되면 아무 생각이 그러니까 오직 바둑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승리가 눈에 보이면 약간은 좀 생각이 달라질 것 같긴 해요. 상금도 상금이지만 사실 세계 타이틀을 획득해본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우승했다면 정말 대단한 커리어를 쌓은 거거든요. 정말 물론 커제 구단이야 우승을 자주 해서 그렇게까지 뭐 마음이 그러니까 뭐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커제 구단 배짱 돋네요. 지금 흙이 여길 둔 손을 바로 차단하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다시 돌아와서 여기 받으면 이제 선수로 정리를 잘 했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네. 근데 커제 구단이 여기 붙인 거는 그렇게는 못 해주겠다. 여기 끊어진 약점 때문에 받아주면 받고 지킬 때는 손 빼겠다. 그러니까 강수를 준 겁니다. 그럼 이제 엉켜 선수도 화를 내야죠. 이런 식으로 일단 차단을 해야 돼요. 백이 여기까지 살리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건 진짜 위험합니다. 일단 여기 뭐 흙에 어쨌든 벽이 있잖아요. 역시 큰 승부라도 바둑판 앞에서 오래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강수가 등장했습니다. 서로 지금 기세의 진행이 펼쳐지고 있고요. 백도 역시 안 받아야겠죠. 네, 지금 그걸 받고 있을 여유는 없어요. 서로 기세의 진행이고요. 흑은 한 점은 살려 나와야 될까요? 그래야 될 것 같죠? 백이 한 점을 잡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이상 괴롭히기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 한 점을 살리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추후에 이곳을 젖혀가는 것도 노리면서 백이 밀었을 때도 받기가 좀 머리가 아프네요. 치받으면 조금 여기 약점이 생겨서 좀 백이 좀 더 탄력적이 되고요. 그리고 늘어주자니 용 기분이 좀 당한 기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흑이 한 점을 좀 살려 나와야 할 텐데요. 그러니까 커제 구단 역시 밀어가는 것을 보고 좀 붙인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계속해서 백도 밀어서 좀 타개를 하고 있고, 확실히 이런 타겟 승부로 가면 이제 많은 프로 기사들이 공격하는 걸 좀 싫어하잖아요. 네. 커제 구단의 승부업이 좋아요. 본인의 흐름이 그대로 흘러가서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좀 강수를 좀 꺼내든 것 같고요. 역시 이런 것도 경험에서 나오는 힘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좀 아무래도 큰 승부가 되면 선수들이 조금은 긴장하고 조금 무거워지는 경향은 있잖아요. 좀 결단을 내릴 때 아무래도 예선전하고 본선 결승은 다르잖아요. 네. 특히 좀 승리가 아른아른 할 때는 좀 그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기도 하는데요. 네, 또 계산을 했을 때 좀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세고 싶어진다거나 이런 경향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형태를 읽고 강수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날짜도 좋아요. 배워줄 만한 행마예요. 지금 흑의 의도는 이어달라는 거였는데요. 지금 날짜를 두면서 끊어도 두 점이 바로 잡힙니다. 네, 어차피 날일자는 그러면 연결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네, 연결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한다면 이 교환 이 날짜와 이 한 점의 교환은 무조건 100이 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수를 둔 겁니다. 배워줄 만한 수법이에요. 흑이 지금 이런데 치받아도 반발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냥 이어도 괜히 돌만 무거워지고 지금 이거 젖혀봐야 이 돌 잡히진 않거든요. 네. 날일자는 좋은 행마였습니다. 물론 지금 흑이 이 백도를 잡으러 가는 건 아닙니다만 날일자는 참 좋네요. 또 한 점을 일단은 살려 나왔고요. 지금 흑이 신경 써야 될 건 여기예요. 여기는 이쪽에 연결뿐만 아니라 이곳에 차단도 보고 있거든요. 간격이 흑도 두 칸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연결을 해놔야 할 텐데요. 일단은 마늘모로 두는 게 역시 그것을 두네요. 연결을 겸하면서 여기 끊는 걸 약간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어지는 게 있긴 있죠. 네, 완벽한 연결은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백이 이런 데 하나 찝는다거나 또 뛴다거나 해서 자세를 잡으면은 좀 연결은 되고요. 지금 이것으로 백도로 연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흑은 이곳을 차단하는 수가 좀 집으로 득을 받기 때문에 이 정도 손실은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저는 백이 약간이라도 득점을 좀 올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눈목자를 둔 다음부터. 또 약점을 지켜두었고요. 백이 그쪽을 밀어간 것도 선수 교환이겠죠? 그렇죠. 정확한 수순이라고 봐야겠네요. 손을 빼면 역시 잡히니까요. 늘어둬야 됩니다. 그리고 뒤였고요. 백도 위험한 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네, 굉장히 깔끔하게 타개를 잘 했는데요. 흑 역시 이 자리를 잡으면 여기가 제가 아까 20집을 봤었는데 네. 한 5집 줄었고요. 여기도 제가 아까 8집 봤었는데 10집 이상 붙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5집 이상 흑이 득을 받습니다. 백은 중앙 쪽을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가
아까랑 비교했을 때 비슷하게 좀 줄어든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는 서로 미세한 흐름으로 생각이 됩니다. 날일자까지 받아라. 날일자도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안 두면 이제 백이 먼저 이런 데로 와서 여기에 오히려 집을 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건 곤란한데 지금 날짜를 두면서 여기도 약간 집을 낼 수가 있고요. 또 받아주더라도 백의 모양이 좀 많이 좀 줄어들었죠. 집은 안 나는 모양이 됐잖아요. 굉장히 정확한 수법입니다. 굉장히 단단한 수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요. 근데 거기를 넘어요. 지금 집으로 큰 자리를 차지를 한 건데 중앙 백대마 괜찮나요? 저도 좀 그 점이 궁금했었거든요. 물론 다시 여기서 돌아가면 돼요. 사실 다시 돌아가면 여기를 둘 때 패만 굴복시키면은 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본과 비교했을 때 끝내기를 좀 했죠. 백이 이렇게만 해두고 다시 연결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게 아니네요. 커제 구단의 승부수입니다. 그러니까 커제 구단은 정상적인 끝내기로 와서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흐름이 자꾸 뭔가 작전을 걸고 있잖아요. 좀 흙이 계속해서 두텁게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되는 수익을 다 해놨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확실히 살아있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100% 된다고 판단했다기보다는 그냥 정상적인 흐름은 내가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네, 일단 흙도 지금 차단을 했어요. 이제 잡으러 가야죠. 잡으러 가거나 이제 상변 쪽에 좀 이득을 보고 다시 지키면 제가 여기도 둘 수만 있으면 10집 이상 되는 굉장히 큰 자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다시 가면은 백이 이곳을 튼튼하게 지키니까 먼저 공격하고 여기를 둘 수만 있으면 좀 최상의 진행이 될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우변 쪽에 커제 구단의 승부수가 오히려 패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백은 오히려 좀 끊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흑돌의 약점을 발판 삼아서 좀 사는 데 도움을 받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고요. 자체로는 모양은 못 사는 모양 같거든요. 사실 뭐 이런 약점들도 얼핏 보기 있어 보이지만 여기도 사실 이렇게 되면 집 모양은 안 나거든요. 물론 돌파 당하면 엄청나게 깨지지만 지금 이대마가 잡히는데 이 정도 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여러 가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백돌이 좀 상변 쪽과 연결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연결하는 모양으로 본다면 이런 식인데 뭐 붙이기만 해도 잘 안 되죠? 이건 되나요? 너무 쉽게 생각했네요. 둘 때 여기를 두는 수도 있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어준다면 다시 차단, 끝낸 건 이어서 네. 이쪽이 그쪽도 좀 확실하진 않겠네요. 안 되죠. 이제 백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일단은 백도 굉장히 두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 자리는 얼핏 보기에는 무슨 수지 싶지만 이런데 흙이 뛰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기를 두고 끊었을 때 받아야 되고요. 끊어지거든요. 네, 그쪽도 좀 약점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쪽 약점을 좀 보고 있고요. 여기 또 근데 여기는 하나 또 찝어놔야 되네요. 근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이쪽을 끊는 수가 있군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 모양을 처음 보여드렸는데 보니까 이게 있어서 백이 안 돼요. 네. 근데 다시 보니까 지금 경우는 이쪽으로 두고요. 백이 반대로 끊어가고 그리고 여기를 빠지면은 막아도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연결이 돼 있고요. 이것도 끝까지 찝찝하네요, 이 모양도.
네, 이거는 바꿔치기가 돼도 이쪽 넉점이 잡히면은 100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흑은 이쪽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 점을 때려내고도 백도를 공략을 할 수 있으면 가장 깔끔하겠죠. 네, 지금 제 생각에는 상변 쪽으로, 그러니까 가장 쉽게 100이 살려면 이런 식으로 두면 살긴 사는 것 같거든요. 네. 여기가 선수는 선수니까요. 받아준다면은 이 모양은 살아있죠. 근데 문제는 여기가 나와 끊었을 때 이 두 점이 잡히면은 이거보다는 훨씬 크지 않습니까? 흑이 엄청난 소득을 올렸어요. 그럼 흑이 10집이 늘어나고 100집 몇 집이 없어진 겁니까? 일단 느낌 좋아요. 백도 조금 타개를 좀 쉽게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일단 우선은 젖혀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황현 선수가 기회를 잡은 것 같아요. 지금 흑은 굳이 중앙도를 잡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거죠. 중앙도를 잡으면 좋지만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는 없는데 바둑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중앙이 차단됐을 때 받아준다면 이건 악수죠. 이건 뭐 살 길이 없어 보이거든요. 왜냐면 여기서는 집이 안 나요. 지금 흑돌은 전부 연결이 되었고요. 네, 이걸로 다 연결이 됐죠. 물론 이쪽을 이렇게 차단하고 이쪽을 차단해서 이쪽을 살게 하고 이런 식으로 버티나요? 근데 이것도 잡힌 모양 같거든요. 왜냐면 흑이 이곳은 선수로 해놓을 수가 있으니까 더 이상 활용할 수가 없고요. 여기 붙이는 수는 아까 보여주신 참고도처럼 치고 나서 잘 안 되고요. 그러면 여기 두 집 한 집이 안 나거든요. 다 커지고 나는 모양상 뭔가 쉽게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가고 있어요. 지금 되게 좀 위험해 보입니다. 흑은 아마 바로 막아가는 것이 아니라 호구 자리, 네, 그곳을 그렇죠. 선택을 해서 둘 텐데요. 그러니까 그냥 막으면은 별거 없죠, 사실. 지금 저기 느는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금 안켜 선수 좋은 기회를 잡은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상 쪽을 받지 못한다면은 집으로 가도 흑이 충분한 상황인 거죠. 당연히 이쪽 우변 쪽 피해보다 우상 쪽 되게 훨씬 크기 때문에 당연히 괜찮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는 잡혔는데 이런 식으로 이 돌이 또 얼핏 봐도 복잡합니다, 싸움이. 네. 일단 여기 폐 모양도 있고요. 또 조금 떨리는 진행일 것 서로 같은데요. 어렵게 어려운데요. 그럼 지금 찝었어요? 그럼 지금 바로 가면 되죠? 지금 나가 끊으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우상 쪽은 안전하게 잡을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이건 잡았죠? 그리고 백이 여기를 둬야 되는데 그때 이쪽을 지켜도 이거는 무조건 득을 봤죠? 이게 잡혔는데요. 물론 여기 뭐 끝내기는 있겠지만 여기가 한 15집이 났고요. 25, 25, 예선집이 훨씬 두텁거든요, 여기. 백집은 한 50집. 이거는 흑이 확실히 유리한데요. 지금 나가 끊으면 됩니다. 지금 우상 쪽
바꿔치기를 한다면 흑이 유리한데요. 지금 잡으러 가는 거죠. 그냥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자체로 살아있는 모양이거든요. 네. 잡히지 않아요. 아마 선수 교환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냥 끊어버렸으면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뭐 백이 있는 거는 여기 떠서 오히려 더 다시 또 살아야 되잖아요. 네. 이거는 백이 더 이상하고요. 그냥 굳이 저런 먼저 둘 필요가 있나. 한 점이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니잖아요. 안 둔다고 백이 둘 자리도 아니고요. 네, 백도 끊어갔습니다. 조금 맛이 나쁜 것 같기도 한데요. 흑이 계속해서 잡으러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잡으러 가는 거는 아닌데 결국 상변을 둘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커제 구단이 찝은 거는 역시 뭐 수상전도 혹시 걸려들 수 있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끊는 거 보니까 이쪽으로 느나요? 제 자체로는 잡히는데 여기가 모양이 영 흑도 좀 모양이 나빠요. 그냥 집이 나는데요. 그럼 좀 이게 달라집니다. 아까랑 달라진 건 역시 백이 여기 선수로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좀 아쉬운데요. 사실 커제 구단도 이걸로 따르게 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따르게 둘 수가 없었죠. 이런데 늘었다가는 이렇게 두고 이쪽을 찝었으니까요. 네. 지금 커제 구단 이게 있기 때문에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쪽을 끊어가야 뭔가 흑돌의 약점을 노릴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이 차단됐다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이어지면서 여기가 그러니까 두기만 하면 사는 모양이 된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역시 중앙 쪽으로 늘어서 받게 되었고, 지금 백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흑집이 조금씩 깨지고 있거든요. 여전히 지금도 상변을 둬야 돼요. 여전히 둬야 되는 이유는 여기를 백이 뭘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이쪽이 돌이 와야 산다고 보여드렸잖아요. 네. 즉 여기가 사실은 선수인 겁니다. 이쪽에 주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 돌이 없는 것보다 손해지만 아주 많이 손해본 건 아니거든요. 이어서 네. 이제 나 끊어서 저쪽을 제압하면 됩니다. 네, 일단 상변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손해봤지만 두 점만 잡으면 아직까지는 흑이 괜찮아 보여요. 끊어가겠죠. 백은 한 점을 잡는 방법밖에 없고요. 지금 있는 건 여전히 득이 아닙니다. 다차리 이 한 점이 선수로 잡히기 때문에 손해예요. 지금 끊겠죠. 선수라는 얘기인가요? 뭐 이걸로 여기 못 살아 있으니까요. 백이 지금 중앙을 안 받았어요. 여기가 있네요. 여기가 못 살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주면 단수치고 밀어서, 그렇다고 여기를 막으면 단수치고 있습니다. 여기가 있었네요. 그러면 어떡하죠? 네, 지금 받았어요. 이게 뭔가요?
뭐 믿겨지지가 않네요. 지금 백이 여기 연결한 것도 당황스러운데 지금 여기를 또 선수로 이거는 안국현 팔단이 좀 보지 못했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요. 우상 쪽의 흑사화를 좀 간과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충격이 큰 상황인데요. 지금 승부의 흐름이 백이 좀 버티면서 오히려 흑 쪽으로 기우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상 쪽을 잡았더라면은 지금의 진행과는 집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이건 아닌데요. 일단은 좀 끝내기를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형세는 어떨까요? 세보지는 않습니다만 좀 걔가 하기가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결과적으로 지금 백이 여기를 붙인 다음부터 흑이 한 게 뭐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붙여서부터 여기에 흑집이 깨졌죠? 여기도 살았죠? 여기가 뭐 나와 끊어서 호구 친 거, 뭐 어찌됐든 집으로 좀 지키긴 합니다만 여기가 살아갔거든요. 일단 다시 정신을 좀 차려보고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한 15집, 18, 20, 23, 33, 45, 40, 55집 정도. 흑집은 10일. 근데 생각보다 미세하네요. 여기가 생각보다 집이 많이 났어요. 이런 식으로 됐다고 생각하면 여기가 한 12집? 뜻밖의 집이 생겼거든요. 네. 여기 작은 거 못지않은 집이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미세하네요. 워낙 크게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우상 쪽에 2점을 잡았더라면 흑이 확실히 좀 좋았을 텐데요. 그거야 뭐 당연히 꽤 좋았을 테고요. 물론 백이 먼저 선수를 잡았다면 이곳을 백이 먼저 오면 뭐 어마어마하게 흑이 이겼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 아까 여기 있지 않았다면 백이 여기를 둘 때 흑이 여기까지 둘 수 있었거든요. 일단 그쪽 패도 좀 거슬리네요. 찝는 건 패감입니다. 안 받으면은 이곳이 선수기 때문에 못 살아있어요. 이쪽에는 따로 한 집이 안 납니다. 백이 둬봐야 이렇게 단수 치면은 집은 안 나기 때문에 받는 건 정수였고요. 그래도 흑이 좀 두텁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패감은 많은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이곳을 찔러갔죠. 막아주면 단수가 2점 잡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이 2점 잡혀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수 치면은 단수 치는 것도 크지만 끊는 게 굉장히 큽니다. 여기가 끊어지는 것 자체로 여기 집이 2집, 3집 이상 차이 나고요. 여기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건 손해가 아닌 것 같아요. 백도 이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다시 봤나요? 근데 이쪽을 좀 당하면 결국은 조금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백이 먼저 선수로 끝내긴 한다는 게 영 마음에 걸리고요. 진짜 신기하네요, 이봐도. 꽤 당한 것 같은데 여전히 미세하면은 원래는 확실히 흑이 좋았겠네요. 그 자리 단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중앙이 별게 없다. 단수 치면은 붙여서 처리하면 된다. 이런 생각인가요? 일단 선수로 당하는 자리긴 하지만 역시 좌쪽도 백이 먼저 밀고 들어가면은 집 차이가 제법 나는 자리죠. 그 다음에 단수까지 선수가 되는 곳이니까요. 네, 거기도 꽤 컸습니다.
왕현 선수의 장점이 끝내기만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자리는 좀 선수가 되겠죠? 네, 일단 뭐 눈목태한 선수인데요. 다음에 이걸 두고 이게 선수인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이거 얼핏 보기엔 맛은 굉장히 찜찜한데요. 아, 이게 그래도 다행히 안 됩니다. 이렇게 선수가 있어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붙여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좌하 쪽에 그래도 제법 집이 났어요. 자, 일단은 진행이 되었고, 다행히 있는 것까지는 선수가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게 선수였으면 개선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크게 곤란한데 그걸 지금 안 받아서 굉장히 미세한 것 같고요. 참 이번 속은 근데 모양이 여기도 베이지가 좀 찜찜한 게 있네요. 여기를 막은 의미는 단순히 이런 식으로 패를 들어가는 게 있어요. 백은 또 이런 것도 신경 써야 합니다. 지금 우변 쪽은 패를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자리도 뭐 손 빼면은 너무 손 뺄 수가 없습니다. 이쪽이 찝히면은 받을 때 있는 순간 이쪽 석점이 끊어지고 여기 맛도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이쪽은 받아둬야 되고요. 글쎄요, 단수 챙기가 어땠을까요? 여기도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맷집뿐만 아니라 또 당하는 게 생겨서 자꾸 그쪽을 건드리죠. 아예 그쪽으로 이쪽 단수 치는 것까지 버티겠다. 여기는 괜찮나요? 묵현 선수는 아예 바꿔치기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돌과 이돌. 일단 지금 왕현 선수는 흐름도 그렇고 바둑 자체가 조금은 나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버티고 있습니다. 미세하지만 약간은 좀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변 쪽의 패 모양과 그런 것들을 노리면서 운영을 해야겠는데요. 진짜 기분 나쁜 자리는 골라서 계속 두네요. 일단 지금까지는 중앙의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수는 바꿔치기로 대체를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큰 자리지만 여전히 바꿔치기가 있기 때문에 중앙은 안 지켜도 됩니다. 지금 하변 쪽은 흙이 때려내는 거는 크지가 않을까요? 하변은 집으로도 집이지만 여기는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흙이 끼어 있는다고 가정하면은 세 집, 네 집, 다섯 집짜리거든요. 네. 다섯 집짜리보다 더 큰 것은 여기를 두고 나면 팩감이 엄청나게 납니다. 수는 안 나지만 팩감은 엄청나요. 그럼 지금 팩이 여기를 둘 수도 있겠네요. 흙이 하변 쪽을 때려내는 거는 굉장히 두터운 자리였는데요. 하변을 때리는 것보다 끼어있는 끝내기가 정확했네요. 끼어있으면 어차피 이을 수가 없잖아요. 먹이치는 것 때문에. 근데 지금 백이 찔렀다는 얘기는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두고 이건 또 패로 버티겠다. 근데 여기 또 패가 있잖아요. 양패도 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커제 구단도 지금 뭔가 계산이 정확하게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 그만큼 좀 형세가 미세한 것 같고요.
근데 패를 한다면은 저교환은 좀 악수가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한 팩감 손해 같은데요. 지금 한 팩감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중앙 어차피- 쪽에 워낙 팩감이 많아서 네. 패 자체를 이기는 것보다 우변 쪽에 패 모양과 양패를 만드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물러서면 저 위에 끝내기가 5집 이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입니다. 백도 패를 결행을 하고 있고요. 자, 백이 하변 끝내기를 하면서 조금은 자랑거리라고 말할 수 있는 팩감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하변이 커서 뒀다기보다는 저 팩감 때문에 뒀다는 게 더 맞아요. 아, 네, 양편 선수는 좀 양패를 생각하는 것 같죠? 자, 팩감을 사용을 했습니다. 결국 우상 쪽 패는 흑이 이기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팩감, 눈에 보이는 팩감은 백이 확실히 많은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쪽의 패. 이걸 두고 이쪽은 패입니다. 근데 이걸 팩감이 뭐 지금 당장 백이 많지만 흑이 여기를 때려내면 양패죠. 팩감을 쓰고 이쪽을 다시 백이 다시 드러내면 흑은 다시 여기 두면 되니까요. 네. 둘 중 하나 무조건 이깁니다. 지금 그럼에도 백이 계속해서 팩감을 쓰고 때린다는 것은 좀 흑한테 손해를 요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건너붙이고 두는 거는 확실히 집으로 손해예요. 근데 그럼에도 흑은 둬야 되는 이유가 이 패가 엄청 큽니다. 왜냐면 때려내면은 다시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원래 여기가 백이 7집 났던 자리가 흑이 2집이 난 거거든요. 한 8집 정도 되는 자리고, 그럼 여기보다 3집을 득을 본 거죠. 그럼 여기가 손실이 몇 집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 근데 여기도 손해. 결과적으로 느낌은 크게 이득 보는 흐름은 아닌데, 저처이었을 때 백이 반발해서 별로 득을 본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뭐 집으로는 합쳐서 2집 정도 득을 봤지만 선수를 뺏겼잖아요. 네. 그냥 이었을 때 크게 끝내기 한 거와 비교했을 때 뭐 계산이 복잡하긴 한데 근데 처음에는 커즈 구단이 좀 실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보면 볼수록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양패를 유도하는 것도 판을 좀 정리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고요. 네네. 근데 어쨌든 굉장히 미세합니다. 결국 흑도 팩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패를 만들어서 우상패를 이겨야 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흑이 우상 쪽을 때려내면은 백이 해소를 하는 흐름으로 결정이 되겠죠. 네, 일단 우변패가 더 크기 때문에 우변으로 해소를 했고요. 흑도 역시 때리는 게 선수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흑이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걸 단수 쳐서 있게만 하면 또 굉장히 큰 끝내기가 또 추가로 되는데요. 네. 문제는 지금 팩감 여기 백이 너무 많잖아요. 여기는 백이 무조건 패로 버틸 겁니다. 역시 하변 쪽에 있는 팩감들이 백에게는 좀 계속해서 패를 버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준수는 선수였네요. 손을 뺐다면은 여기를 늘렸을 때 흑은 이쪽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네. 여기 흑돌이 없었다면은 이런 식으로 뒀으면 바로 수가 나는 모양이었네요. 끊을 때 단서서 정말 대형패가 나죠. 네. 이거는 백에게 이게 절대 팩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받아야 됐고요. 지금 그에게는 이것도 선수라는 얘기입니다. 흑도 받아줘야 되겠고요. 이 모양이 굉장히 이쪽 받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수법이고요. 백이 늘었을 때 이어주면은 단수치고 이렇게 둬서 수가 나고요. 하지만 지금 흑이 버티고 있는 이유는 여기 둘 때 붙이면 수가 안 납니다. 하지만 6.15는 선수기 때문에 지금 흑이 6을 받아준 거고요. 수를 늘리는 의미가 있었고요. 백은 중앙 쪽 끝내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판이 정리가 되면서 계산이 조금 명확해졌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일까요, 형세는? 저 패가 승부인데요. 반집이긴 한데 이 패를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를 붙이는 게 나중에 여기 끝내기가 남아서 백한테 네. 득이 없거든요. 그러면 흑은 결국 단수 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정말 알기 쉽게 이렇게 되면은 조금 진 것 같아요. 정말 조금 한 반집 차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단수 쳤습니다. 저 패를 근데 패감이 너무 백이 많아서 역시 하중앙 쪽은 패감 공장이 있고요.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변을 둬서 우변을 양패로 만든 백의 선택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흑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네, 그렇죠. 흑 입장에서는 이거를 젖혀있지 않았다면 하변을 뒀다면 백이 이곳을 젖혀이어서 버텼을 테니까요. 네. 어쩔 수 없이 젖혀이었는데 백이 반발을 잘한 것 같아요. 이게 백감으로 압박하는 방법이 있었네요. 성광표 선수가 두고두고 후회된다면 우상 쪽에 2점을 잡지 않은 거일 것 같은데 근데 거기까지 주나요? 지금 그렇게 단수 친 것도 패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때려내서 이렇게 만약에 굴복시키면은 네. 흑이 무조건 이깁니다. 네, 지금 흑도 그래서 때려냈고, 백은 이 패를 계속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왜죠? 저는 좀 확실히 1분 초읽기다 보니까 선수들이 계산이 조금 정확히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미세하다고 보고, 버티는 거죠. 패감 많으니까. 지금 사실 상변 쪽에 좀 자차패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변 쪽에 흑이 이런 데 쓰는 게 가능합니다. 이것도 패감이고요. 이때 백이 넘겨주면은 이거는 패를 백이 버텨서 이득을 본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상변이 관통을 당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흑도 일단은 확실한 패감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패를 진행하고 있고요. 화면 쪽에 되게 정말 패감 공장. 그러니까 여기가 패 가치가 이 5점을 백이 잡으면요. 요 일대가 사실상 0집이 돼요. 흑집이. 그럼 여기가 37집 정도 나던 자리였기 때문에 못해도 35집 정도 되는 패감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흑이 잡아도 25집? 그리고 여기가 5집 정도 줄었으니까 30집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교환이 5집 정도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패감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흑은 하변 쪽은 일단 계속해서 좀 받아줘야 되고요. 최대한 좀 이득을 보면서 패를 해야겠어요. 다만 이곳이 두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해소가 되면은 좀 이게 다릅니다.
여기 백이 막는 끝내기를 흑이 먼저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손해봤던 5집을 바로 메울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진짜 한 집만 득을 보면 되거든요. 한 집만. 여기 백이 먼저 여기 둔 것도 의미가 있어요. 흑이 이런 식으로 팩감을 쓰려고 하니까 먼저 이은 겁니다. 그렇다고 그때 흑이 때렸으면은 백이 단수 쳐서 이 넉점이 잡히면은 그래 이쪽도 다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얘기가 안 되거든요. 백이 먼저 교환을 해서 팩감을 좀 줄여놓은 거고요. 지금 이쪽의 이 팩감은 절대 팩감이고요. 흑도 여기까지 팩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쓸 때 받고요. 일단 여기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나서 이쪽을 쓰는 팩감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그냥 해버리고 쓸 때 여기를 두면 해소 잡고 이게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둬야 돼요. 상변 쪽을 교환을 모두 시킨 후에 패를 승리를 해야 좀 바둑이 개가가 맞춰질 것 같은데요. 상변 쪽을 두르지 않고 있는 이유는 패를 졌을 때 너무 악수기 때문에 두고 있지 못한 겁니다. 자, 이 팩감도 받아야겠고요. 네, 이 팩감 받아야죠. 네, 이 중앙 쪽에 팩감이 아까 그 패를 키우면 이쪽 팩감을 쓸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뭐죠? 이렇게 되면은 정리가 바로 될 텐데요. 이건 아닌데요. 강경 선수가 뭔가 좀 어차피 이어야 되는데 이 교환은 무조건 손해입니다. 이 패를 해서 무조건 손해봤어요. 여기가 지금 13집이 나면 35집짜리 팩감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30집밖에 안 돼요. 상변 쪽의 마지막 큰 끝내기를 백이 차지하게 될 텐데요. 이거는 그냥 패착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되든 안 되든 일단 이 팩감 받았어야 돼요. 계속 패를 진행을 해도 확실하게 이겼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진행은 백의 승리가 확정적이니까요. 거길 막는 순간 크게 이길 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제대로 뒀어도 이길 확률이 50%는 안 넘었겠지만 지금 이건 0%거든요. 집으로는 좀 차이가 날 테고요. 그냥 반집 승부도 좀 불리한 반집이라고 했는데 지금 5집을 손해본 거잖아요. 더 이상 둘 것도 없고요. 이거는 졌습니다. 패에서 뭔가 좀 더 정확한 수순이 있었을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다 뭔가 해보고 끝난 거랑 안 해보고 끝난 건 차이가 있거든요. 너무 아쉬운데요. 커제 구단이 지나치게 버텨서 오히려 뭔가 기회가 왔었던 것도 같은데 이 후반부는 아쉽습니다. 뭔가 큰 실수를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죠. 안편에서 확실히 좋아질 타이밍에서 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냉정을 찾고 잘 쫓아갔었는데 이건 너무 아쉽습니다. 이미 패가 좀 끝나고 난 후에는 사실 역전시킬 곳은 좀 보이질 않아요. 사실 아까 저 패를 시작할 때도 사실 주변에 끝내기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양편 선수 입장에서 개각이 좀 편했을 수도 있고 판단이 됐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더더욱 이상한 결말이죠. 왜냐면 지금 손익 계산은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이거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너무 아쉽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시켰지만 결국 큰 변화 없이 커제 구단이 100으로 5집 반을 승리했습니다.
두 선수는 지금 복귀를 하고 있는데 안국현 선수 좀 많이 아쉬워하고 있어요. 뭔가 좀 진이 빠진 듯한 두 선수의 표정이고요. 워낙 치열했던 바둑이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커제 구단도 내용이 마음에 들진 않았을 거고요. 안국현 선수 저렇게 아쉬워하는 표정은 저는 많이 본 적이 없는데요. 뭔가 같은 프로기사로서 느껴지는 감정이 있어요.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그러니까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고 멍하지만 너무 쓰라린 그 느낌이 그대로 좀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안국현 8단이 좀 준우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대국 내용 어땠을까요? 정말 이제 1국과 2국이 좀 허무했다면 3국은 마치 3번 기회를 한 판으로 좀 압축시킨 것처럼 정말 치열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안국현 선수의 표정을 보니까 제가 무슨 말을 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큰 승부에 졌을 때 아픔은 사실 다들 알고 있잖아요. 저희도 보면서 마음이 짠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좀 그래도 대국 내용은 나쁘지 않았잖아요. 정말 이번 이 3구 떠나서 이번 삼성화재배에서 안국현 선수가 보여준 모습은 너무 좋았고요. 정말 잘 싸웠는데 마지막 딱 한 걸음이 부족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자, 안국현 구단 이제 구단이 될 텐데 네. 안국현 선수에게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